안녕하세요. 나합격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2019년도 2회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속도가 변동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온도를 높이는 경우에는 화학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화학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부촉매를 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촉매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느리게 할 수도 있는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정촉매라고 하고, 그리고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은 부촉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부촉매를 가했을 때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느려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부촉매가 아니라 정촉매가 되어야 맞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반응물의 농도를 높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분자와 분자 사이가 더 좁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농도가 높다는 건 그 안에 물질이 더 많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충돌할 확률이 높다. 충돌 확률이 높으면 반응할 확률도 높아진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번에 반응물의 표면적을 크게 한다. 표면적을 크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면에서 만나는 경우보다 이 조각을 여러 개 잘랐을 때 100개의 면에서 만난다. 그러면 좀 더 충돌을 잘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반응을 더 잘 하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을 크게 했을 때도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는 5번이고요. 불꽃 반응 결과 노란색을 나타내는 미지의 시료가 있는데 이 용액에 AgNO3 용액을 넣으니 하얀 색깔의 침전이 생겼습니다. 다른 말로 앙금, 눈에 보이는 고체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료의 성분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일단 불꽃 반응 결과가 노란색이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불꽃 반응이 노란색이라는 것은 일반화학뿐만 아니라 위험물 특징에서도 많이 이제 출제가 됐던 내용이죠. 불꽃 반응이 노란색이 되려면 어떤 위험물일까요? 화학물질 중에 나트륨이라는 금속이 노란색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칼륨의 색깔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칼륨의 색깔은 무슨 색이었죠? 불꽃 반응이 보라색을 띈다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노란색의 나트륨을 함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은 2번이랑 4번은 제외를 시켜줘야겠죠. 특히 K는 보라색을 의미하니까 더더욱 제거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되는데, 이 나트륨이 들어간 것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안에 둘 다 AgNO3를 첨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용액이 생길지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보면, 자, Na2SO4에서 SO4가 2가 마이너스, 그리고 나트륨이 플러스이고요. AgNO3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던 음이온의 성분과 뒤쪽에 있는 양이온의 성분이 서로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앞쪽에 있는 양이온, 뒤쪽에 있는 음이온이 서로 만나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NaNO3라는 것과 또 한 가지 Ag2SO4라는 것이 생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3번도 살펴보면 NA가 플러스고 CL이 마이너스, AG가 플러스, NO3가 마이너스니까 AG는 CL과 만나게 되겠고요. NA는 NO3랑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성물이 NaNO3가 되고, 그리고 AgCl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물질들이 어떤 것이 침전이 생기는지 알기 위해서는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앙금 생성 반응, 이렇게 침전이 생기는 반응이 정해져 있는데요. 실험을 통해서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가 만났을 때 앙금이 생기고 생기지 않는지 그런 표들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a-와 NO3가 만난 이것은 물에 반응이 진행이 됐을 때 물에 녹는, 그래서 침전이 생기지 않는 물질입니다. 반면에 Ag는 은이라는 원소고요. SO4는 황산인데요. 자, 이 은이 대부분의 음이온과 만났을 때는 모두 앙금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Ag가 Cl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앙금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5번 문제의 답은 1개가 아니라 2개가 됩니다. AgSO4도 앙금이 생기고 AgCl도 앙금이 생기기 때문에 둘 다 답이 될 수 있고요. 앙금 생성 반응이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는 나타나는 앙금 생성을 그렇게 자주 다루는 문제는 아니므로 이렇게 AgSO4는 앙금이 생기고 AgCl은 앙금이 생기지만 NaNO3는 앙금이 생기지 않는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보겠습니다. 황의 산화수가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 이 산화수 문제는 이제 산업기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일반화학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자, 산화수를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주기율표의 위치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왼쪽에서 가까우면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고, 오른쪽에서 더 그 원소가 가까울 때는 18쪽 원소는 0이라고 하고 나머지 원소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산화수를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몇 가지 예외사항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Ag2에 S가 되어 있는데요. Ag라는 금속은 1번부터 20번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금속이므로 이번 기회에 이제 예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Ag는 대표적으로 산화수가 1입니다. 지금 해설에 플러스 2라고 표시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플러스 1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Ag인 경우는 산화수가 1이니까 플러스 1이라고 쓰고 뒤에 2가 붙었습니다. 그럼 이게 2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1 곱하기 2를 했을 때 이 S의 산화수까지 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0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0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위쪽에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와 같은 숫자가 없는 분자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러스 마이너스의 합이 0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오른쪽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고요. 자, 이걸 계산했을 때 S의 값은 뭐가 나올까요?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겠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H2SO4예요. 자, 여기에서 황을 제외한 나머지 H나 O는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는 1번에서 20번까지의 원소 중에 하나이므로 산화수를 이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수소는 1번 원소이니까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왜냐하면 왼쪽에 위치한 원소이니까. 그리고 S는 구해야 하는 값이니까 그냥 S로 쓰겠습니다. 자, O는 오른쪽에서 더 가까운 원소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질 수 있죠. 18쪽을 제외하고 오른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원소이니까요. 자, 이것을 다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기도 보시면 오른쪽 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값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S를 구했을 때 플러스 1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수소가 2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6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화수가 플러스 6이 나왔고요. 3번입니다. SO4에 2-가 있어요.
자, S를 구해야 하고, O는 위에서 했던 대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4를 해주고, 이게 전체적으로 몇?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합니다. 이 위쪽에 있는 값을 써준 거고요.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S는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F2가 2개, 그리고 SO4가 3개인 상황이고요. 철은 이가 양이온입니다. Ag랑 같이 알아두세요. F2는 이가 양이온이고, 또 이게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쓰고, S는 구해야 하는 값. 근데 이게 몇 개? 3개가 있죠. 이렇게 괄호가 돼 있다는 건 S도 3개, 이 뒤에 있는 값도 곱하기 3을 해준다는 뜻이 됩니다. 자, 5가 지금 플러스 2라고 하면 되겠어요. 플러스 2가 아니고 5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고, 이게 5가 4개에다가 괄호로 3이 있으니까 총 12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값은 오른쪽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0이라고 쓰면 되겠고, 이때 S를 구하면, 자, 다 이항을 했을 때 3S가 18이 나오고요. 그러면 S는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산화수가 다른 하나는 1번이 되겠고요. 그러므로 황이라는 이 원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고 플러스 6도 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12번 보겠습니다. 순수한 옥살산 결정 6.3g을 물에 녹여서 500ml의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이 용액의 농도는 몇 몰농도인가? 이렇게 크게 대문자 M이라고 쓰는 것은 몰농도라고 하는 농도의 기호입니다. 자, 몰농도의 정의는 용액, 그러니까 물과 용질, 용매와 용질이 서로 섞인 용액 1리터를 기준으로 그 안에 용질,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 몇 몰이 있는지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문제에서 용액은 500ml라고 정해졌죠. 근데 이 용액을 리터로 환산을 해서 대입을 합니다. 500ml는 0.5리터라고 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용질의 몰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6.3g이 있다는 것은 이것의 질량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몰수, N이고, 질량을 알게 되면 분자량을 이제 밑에다 나눠주게 되면 몰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분자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C가 2개, H가 2개, O가 4개, 그리고 2개의 H2O니까 이것의 분자량을, 이제 원자량을 다 합해서 분자량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C의 경우는 원자량이 12, 그래서 곱하기 2를 하고, 수소는 1이니까 1 곱하기 2, 그리고 산소는 16이니까 곱하기 4.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2는 둘 다 2를 곱해서 수소가 원자량 1에 4개, 그리고 산소가 16에 2개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했을 때 분자량이 126g/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분자량 여기에 대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126g/몰이라는 단위와 문제에서 제시되었던 6.3g이라는 값을 하게 되면 g이 서로 약분이 되면서 몰이라는 단위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몰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계산한 값이 0.05를 가져요. 그러면 0.05를 또 대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리터당 몇 몰이 있는지 계산을 해보면 1리터당 0.1몰이 있구나 라고 계산을 해서 몰농도는 0.1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반응속도식에서 2차 반응인 것은, 자, 앞부분에서 풀었던 문제, 그 반응속도와 관련된 것과 이제 연계되는 개념인데요. 반응속도는 온도나 뭐 표면적 또는 농도에 따라서 이제 반응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농도가 지금 반응 속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지금 1, 2, 3, 4번을 보시면 앞에 있는 V는 속도라는 의미고요. 이 속도가 A 또는 B에 이렇게 꺾은 대괄호를 했다는 것은 농도입니다. 이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된다는 식인데 1, 2, 3, 4번의 차이는 A 농도, B 농도에 있는 이 지수가 다릅니다. 자, A의 몇 승인지 B의 몇 제곱인지가 다 달라지는데 몇 차 반응인지 알게 되려면 이 지수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번의 경우에는 지수가 A가 2분의 1이고 B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했을 때 뭐가 나오죠? 네, 1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반응은 1차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2번에서는 A가 1승이고 B가 1승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 하니까 2차 반응이 된다는 거고요. 3번은 1 더하기 2를 하면 되겠죠. A가 1이니까. 그래서 3차 반응. 4번은 2 더하기 2라서 4차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차수가 높아질수록 1차 반응보다 4차 반응으로 갈수록 반응물의 농도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더 예민하게 변화한다는 개념인데 이 문제에서는 몇 차 반응인지 구할 때 지수끼리 더한다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러면 2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AgCl의 용해도는 0.0016g/L이다. 이 AgCl의 용해도 곱은 얼마인가? 자, 용해도 곱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용해도 곱을 지금 이제 영어로 했을 때 약자로 SP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기호를 KSP라고 씁니다. 이 용해도 곱의 약자고요. KSP를 했을 때 이 용해가 됐을 때 나오는 이온들의 농도를 곱해서 이제 구하게 됩니다. 용해도를 곱해서 구하게 되는데 지금 녹는 물질, 용해시키는 물질이 AgCl이에요. AgCl은 물에 녹았을 때 Ag가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Cl은 마이너스로 용해가 됩니다. 그럼 아까 5번 문제에서 AgCl은 이제 물에 녹지 않는 백색 침전이 되는 물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왜 용해도라고 하냐면 용해도가 0.0016g/L라는 건 거의 녹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을 난용성 염이라고 하는데요. 녹긴 녹는데 거의 녹지 않으므로 이제 앙금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용해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AgCl이 녹았을 때 Ag가 1가 양이온이고 Cl이 1가 음이온이므로 하나하나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AgCl이 X가 녹았다고 하면은 Ag 플러스도 X가 생기고 Cl 마이너스도 1X만큼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AgCl이 녹아서 나오는 이 이온들의 농도를 서로 곱해주면 되는데 Ag가 X가 나오므로 X 그리고 Cl도 X가 나오니까 X로 곱하면 돼요. 그러면 X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농도를 대입을 할 때는 이 지금 제시된 0.016g/L를 하는 게 아니라 몰농도로 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0.0016을 몰농도로 환산을 하면요. 0.0016g/L이니까 몰농도의 리터는 그대로 두고 g만 몰로 바꿔주면 되겠죠. 0.0016의 AgCl의 용해 그 분자량을 구하면 Ag가 108이고 Cl이 35.5니까 g/몰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g 서로 약분이 되고 몰만 남아서 몰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X의 값이 1.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대입을 하면 1.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의 제곱을 하니까 결국 1.24의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